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또 넘어가는 걸까요? 아직까지 현재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혹시 저자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들의 총칼도 맨몸으로 맞섰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런 정신 나간 자들이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최상목 대행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겁니다. 명색이 경제 전문가라는 자가 지금 무너지는 경제가 안 보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작살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두고 봅시다 한번.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지요. 이치항명주 운동을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푸른 배지 달고 총선 치렀는데 다시 한번 좀 모아보려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황태진국 이거 사시면 한 팩만 사셔도 10개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이치항명주 브로치 차시고 우리들이 소리를 한번 높여봅시다. 황태진국 따로 뭐 더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참 그 좋은 보양식이니까 드시고 이럴 때 좀 속 많이 쓰릴 때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이라도 파면 선고 내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절차상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리고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을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남 의원님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참 국민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벌써 100일이 넘어갔잖아요. 12월 3일 그 불법 계엄 내란 사태 이후로. 그래서 체포됐을 때 이제 정말 큰 고비 넘겼구나. 그리고 이제 헌재의 시간이구나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석방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불안과 공포가 더 엄습해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헌재의 이 선고가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정말 점점점 정치 후진국 돼가는 것 같고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국민의 불안감은 훨씬 커지는 것 같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전부 다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사태 때문에 다시 잠이 안 오는 상황으로 저희가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헌재에서 3월 17일까지 다 비워뒀었는데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했잖아요. 이제 그랬던 것이 선입선출 원칙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분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하도 뭐 절차를 지키네 안 지키네 딴지 걸고 시비 걸고 하니까 순서대로 간다 하면 또 한덕수는 왜 빨리 안 하느냐 변론기일 끝난 지가 언젠데 그래서 사건 번호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그다음 번호가 한덕수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를 지키고 있다, 가고 있다 제대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번에 헌재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탄핵 사건을 한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뀌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든지 뭘 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언제 하겠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애가 덜 탈 거 아닙니까? 헌재가 지금 뭐 도대체 뭐 내부에 반대하는 놈들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걸 반대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습니까? 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해서 이 내란 상황은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 때 그때도 얼마나 많은 억측과 추측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엄습했습니까? 정말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때도 몇 대면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애초에 8대 0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헌법재판관의 얘기를 통해서 그분을 취재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다 엊그제 라디오에서도 얘기가 되고 이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늦어지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도대체 이 내란 사건이 박근혜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그보다 못한 것이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랄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랄지 그리고 지금 피청구인이 헌법소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사안의 중대성, 파면할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건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소 의지가 있느냐. 둘 다 없다는 판단하에 8대 0으로 파면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보다 훨씬 엄중하고 문제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8대 0이고 지금 이미 상황은 끝났지만 정리 단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김조국 원장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정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것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8인 헌법재판관 자체가 다 밀봉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추정은 3가지 정도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가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됐다. 그러니까 8인 재판관 모두가 이건 확인을 했다. 중대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강 저는 합의가 됐다고 봐요. 이건 예를 들면 내란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란 범죄를 다루진 않습니다만 내란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대하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하는 공감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걸리기 시작했던 것 첫 번째 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미리 해라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거죠. 이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갖다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최상목 총리 권한대행이 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2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전주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소위 감사원장과 그 다음에 검사 3인에 대한 선거 결정을 급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선입 선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먼저 배당이 됐었기 때문에 그 배당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윤석열, 그 다음에 한덕수 이렇게 가게 되면 사건이 들어온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흠결을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계속 저쪽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검찰이 수사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된다. 그런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법에 의해서는 소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결정문에 대해서 엄격하게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 이걸 계속 예를 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정문을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다른 5가지 사안 중에서 하나의 사안인데 국무회의의 어떤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3가지 정도가 계속 지금 선거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하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각은 내용적인 기각입니다만 각하는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대해서 선거 절차를 밟지 않는 거여서 절차 문제에 집중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미 이쪽 윤석열 측 같은 경우도 내용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앞에 부분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 때문이 아닌가라는 예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소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이거 제가 볼 때 주변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라고 정확히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날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합니다. 미니님께서 좀 잠 좀 잡시다 그러셨는데 김용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께 왜 이렇게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방송에서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글을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열애라는 노래 부른 윤신혜 가수 아시죠? 예. 윤신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DJ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거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뭐 좀 이상해요. 아니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다만 헌재가 이렇게 늦어지는 게 불안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오래전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어요. 근데 구속 취소 청구는 원래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달 이상 끌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그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구속 취소라는 게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한 달 이상 끌고 있다가 나온 결과가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검찰이 이른바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주의로 이해할 수 없는 법원 결정에 화답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2월 달부터 뭐 3월 초에 구속 취소돼서 나올 거라고 했던 썰이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열심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결과가 지금 버젓이 석방돼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있는 이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사유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처럼 심플하고 명확한 탄핵 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왜 최장 기간이 걸리느냐? 결심부터 지금 선고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어도 3월 17일까지는 선고가 나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런 방구 언제 선고한다는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것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잘못될 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불법이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재판관은 없다고 봐요.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정신 나간 재판관은 없겠죠. 또 절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 쪽에서 탄핵 각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탄핵 소추 사유에 보면 내란죄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죄명을 집어넣지 말고 12월 3일 날 벌어졌던 전체적인 행위가 사실상의 내란 행위고 헌법 위반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국힘 쪽의 주장은 그거죠. 야,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내란죄가 지금 빠졌으니 이 탄핵소추는 그 잘못된 거라 각하되고 국회에서부터 탄핵소추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각하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석방이 그 행위가 내란 수괴가 인정 안 된다는 본안 판단으로 지금 석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안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수사와 기소까지의 절차상의 트집을 잡아서 지금 석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탄핵 심판도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절차상의 어떤 트집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헌재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근데 늦어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탄핵이 안 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그러시니까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그 정신 나간 판사 때문에 이제 구속 취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는데 김경호 변호사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석방을 하려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을 하고 석방 지휘를 해야 되는데 석방 지휘서만 보내고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석방된 것 자체가 절차를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석방이 아니고 탈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을 해야 그게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포기서를 제출하면 뭐 명확하죠. 근데 즉시 항고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도가로 즉시 항고 포기로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형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안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 동안 항소장을 제출 안 함으로써 항소 포기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인데 오늘도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오늘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제자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죠.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항고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시 항고와 일반 항고의 차이는 이른바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석방을 안 하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이 안 되죠. 즉시 항고에 대한 법원의 또 다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계속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데 이게 인신 구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석방주의를 해놓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항고로서 법원의 결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상급법원에서 다퉈보는 의미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검찰은. 오늘 뭐 즉시 항고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할 리가 없고 검찰이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저놈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국민들 염장을 지를지는 모르겠어요. 오후 5시 25분쯤에 즉시 항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판사가 뭐 구속 취소한 것이 5시 43분이니까 2분 넘어서 무효네 또 이러려나?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그 정신 나간 판사는 뭐며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을 윤석열 앞에서 딱 비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즉시 항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법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심우정이 얘기했던 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요. 그러면 일개 지방법원 판사의 얘기는 존중하고 대법관의 얘기는 존중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갖다가 그 외부에서 간섭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외부자입니다. 특수본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특별수사본부는 대검 예규상 총장이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수본에서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특수본도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짜고 친 거죠. 진짜 제가 볼 때 짜고 봐야죠. 특수본에서 즉시한 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무장이 마치 본인 소신껏 안 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특수본에서 즉시한 거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네도 보통 광고조차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철옥은 동색인 거예요. 같은 집단인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즉시항고를 안 하고 그걸 본안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뭐 하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항고라는 거는 즉시 항고를 포함해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이거는 판결이 아니잖아요. 구속 취소 판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가 즉시 항고로 정해져 있는 거고, 본안에서는 원래는 유무죄, 내란 수괴로 기소된 게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것이죠. 근데 본안에서 다투게 되면 사실은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이게 구속 취소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다투는 게 아니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훨씬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내란 수괴 유무죄 그 판단 가기 전에 수사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일부에서 공소 기각 판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은 지금 아무 얘기나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률적으로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엉터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싸질러 놓은 똥이 뭐냐면 수사권 혼선을 빚게 한 요인들을 검찰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실제로 가장 빨리 소위 군 가담자들을 갖다가 체포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발생을 했어요. 니들이 뭔데 하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측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논란 때문에 갑자기 심우정이 알았어. 논란인데 공수처에 넘겨줄게. 라고 하면서 또다시 공수처도 없어라는 논란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하나 만들어낸 거고, 두 번째가 구속기관 도과 문제를 실제로는 심우정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 회의를 갑자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열면서 시간을 거의 제가 볼 때 10시간 정도를 갖다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나오는 추정입니다만 검사장 회의를 요청한 것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거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나왔던 거고, 또 내부에서는 야, 우리 이렇게 회의하는 동안에 구속기관이 도과될 수 있어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지금과 같은 주기현 판사의 판결이 결정이 나오도록 유도한 두 사안들을 만들었는데 이 두 사안이 검찰 작품일까? 저는 이거 관련해서 12월 4일 날 저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제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 모임을 예로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뒤에 문제가요. 이 주기현 판사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인권 문제라고 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풀어줬으면 다시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게 증거인멸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재구속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 그렇다면 이건 적어도 그 보수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상당히 기획된 내용 자체가 지기현 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공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음모론 자체가 저는 음모론이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 이제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 중에 한두 명 정도도 이런 것들에 좀 휘어잡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 그 검찰이 이제 이 구속기간 도과 문제에 대해서 그 산정 문제에 대해서 날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만 홀라당 시간 그게 맞아 우리는 법원 말 들을 거야 이렇게 해서 홀라당 소위 이제 석방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일로 해라 지침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우리 생각은 그거야. 원래 그렇게 해왔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전에 한 번도 그러면은 이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했던 케이스가 없느냐. 계속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한 번 정도 있었다는데 5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하는 얘기는 그때 우리가 틀렸어. 지금이 맞는 거야. 또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기준을 어떻게 할 거야. 이 혼란상을 어떻게 수습할 거야. 그래서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도 이거는 상급시 판단을 통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관계기관끼리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관계기관 논의를 누구랑 합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지 논의가 되는 거, 이 기준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지금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고 엊그제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체포적부심 받는 동안에 그 시간은 빼야 되는데 그거 아직 보태가지고 시간으로 따져도 안 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야. 그냥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행태를 우리가 지금 그 민낯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순간인 거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이웨이 뮤직님 3월 28일 선고할 겁니다. 헐, 이때까지 참으실 수 있겠어요? 정말? 진실행님 하루빨리 파면 소리 듣고 싶습니다. 민주아빠님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시청합니다. 어제는 자정에 일을 마치고 혼자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켜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했습니다. 우리 의심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해지니까요. 11,000원 슈퍼챗 보내주는데 11,000원 함께한다 그런 뜻으로 보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최성욱님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나요? 30년 동안 살면서 나라가 이렇게 싫은 적은 처음입니다. 파면돼서 나라가 좋아졌으면 합니다. 젊으신 분인데 정말 힘드시죠?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지금 최장기간 탄핵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일단 윤석열이 법을 공부한 자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떨거지 변호사들 온갖 법 기술을 부리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차관 지금까지 자기들이 법조계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러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은 뭘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으로 판단해야죠. 그런데 이건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걸 갖다 들이대고 막 찾아보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더 보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는 판사가 이런 게 있었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들 난리를 치니까 헌법재판관들 쫄았습니까? 그런 것에 쫄면 안 되죠.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 헌법재판관 끝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이걸 뭘 고민하고 말 게 있습니까? 다른 것 혹시 걱정합니까? 지금요 걱정하는 요인으로 한 2가지 정도 꼽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신변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이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파면하면 곧바로 대선해가지고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켜주는 건데 당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집어넣으니까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김종국 원장님. 제가 볼 때 헌재가 쫄지 않았다라는 근거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어제 판결 중에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소위 부대 의견들을 달았는데 그중에 누가 빠졌냐면 문영배 재판관이 빠졌어요. 원래는 문영배 재판관이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타겟이었지 않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왜 빠졌을까? 제가 볼 때는 문영배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본인이 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뺐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판결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률적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 요청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된다. 그리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윤석열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게 비상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계속 줄탄핵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국정이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헌재가 아니야. 탄핵을 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였고 충분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적 위반 행위들이 존재했어. 우리가 헌재에서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설령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소위 체제 또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하등의 예를 들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사전적으로 판결문에 나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이 계시고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만 5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중대성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스스로가 이거 갖다가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볼 때는 능력 자체가 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신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은 절차적인 하자라나 흠결 추후에 선고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선고 결정들을 바꿀 만한 내용이 아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헌재에서 얘기한 5가지 주요 쟁점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자체의 절차적 문제성, 뭐 포고령, 뭐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그다음에 체포하라는 그런 것들. 그게요. 엔드가 아니잖아요. 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몇 가지만 해당돼도 다 이거는 파면 사유가 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5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박근혜 때로 돌아가서 그때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더한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지금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늦어진다. 그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전원 일치가 안 모아졌다. 그래서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재판관들이 분명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 본질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재판도 딱 그거예요. 이게 내란 수개가 안 돼? 어떻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트집을 잡은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자꾸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 저들의 지금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라고 또 보이는 게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3번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3번 다 기각하고 나니까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정작 이거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게 벌써 며칠 전이에요. 아직까지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계속 이거 구속해야 된다고 연거푸하는 거를 검찰에서 계속 기각을 하니까 심의위원회까지 갔던 것인데 정작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찰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거 구속해야지. 왜 검찰 니네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 안 해? 해야지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정작 그 이후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안 치고 있어요. 뭔가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경찰은 그동안의 움직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 이게 뭐 사안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풀려갈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러면 좋은데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요, 뭐 이렇게 어제 최재 감사원장이랑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랑 막 탄핵 기각되고 이러니까 뭔가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된 것부터 마치 무죄로 나온 것처럼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막 이렇게 지금 뭔가 다를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선전전이죠. 전쟁을 할 때 주로 그런 작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겼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막 선제적으로 우리는 승복하겠다. 민주당 승복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작 승복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승복하겠다고 했죠. 근데 아무튼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요, 따지고 들어가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을 원하고 있어요. 파면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바로 죽습니다. 그 유인태 전 총장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건 조금 이따 들어보고.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거는 뭐 상상도 아니고 가상도 아니고 그냥 그 어떤 논리 전개를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만. 자, 기각이 되면 윤석열이 복귀하죠. 내란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 기억하시죠? 일단은 상식적으로 그 꼴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승복 불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혼란이 지금 경제 완전히 작살 나버렸는데 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국민들은 극도로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엄할 겁니다. 한번 해봤던 놈이니까 더 치밀하게 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오늘 해야지요. 오늘 안 하면 내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생업을 포기하고 또 집회를 하겠습니까? 주말이지만. 그걸 한번 사회적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까? 이 주말마다 국민들이 나와서 집회하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될 건지 한번 계산해 봤나요? 나라를 헌법재판소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뭘 걱정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갤럽 외에는 다른 여론조사는 보지도 않습니다. 왜? 혼란만 주니까. 갤럽은 제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나마 기준점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갤럽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보면 지금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 반대한다는 응답이 37이에요. 물론 지난주보다 찬성 2%포인트 떨어졌고 반대가 2%포인트 올랐지만 오차범위 아니니까 이거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보고 여전히 국민의 60%가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게 중도층은 69%가 탄핵에 찬성합니다.
지금 진영으로 완전히 쫙 갈라져 있지만 중도층을 봐야죠. 중도층이 69%가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상식이라는 말씀이 옳시다. 윤석열이 탄핵을 안 시킨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도대체 왜 그래요? 일단 갤럽 조사 말씀하셨으니까 1, 2월 달 전체 통계를 내면 중도층의 탄핵 찬성은 저희 69%가 거의 보편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는 당연히 이런 행위를 한 대통령은 그 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저 중도층이 지금까지 전체적인 여론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거든요. 보수가 과편집된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 일반은 직접 소위 내란을 일으킨 행위들을 눈으로 봤고, 그런 내란 행위자가 다시 만약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저희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고 장갑차를 들이밀었던 자가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군 통수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노상훈 수첩 다 아시겠습니다만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야, 그걸 할 수가 있어?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다 용인해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저희 북한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되라고 그냥 면죄부, 그다음에 면허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 중도층의 아주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 더 웃겼던 게 권영세나 권성동 자기들이 뭔데 승복을 얘기해요? 자기들이 내란 동조범들이에요? 내란 공범이에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자가 최후 변론 과정에서 다 기사 보십시오. 어떻게 최후 변론하는데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얘기 말 한마디 안 하냐고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 스스로가 야, 난 이제 내란의 공범이야. 자, 승복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윤곽근 말이 더 웃겨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두 개를 갖다 붙였는데, 헌재 결정 마지막 사항이 아무 문제 없어. 이거 헌법을 수호하려는 행위야. 설령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쏙 빼고 지들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희 윤곽근을 비롯한 윤석열의 변호인 측 같은 경우도 당연히 헌재는 저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정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절차적인 흠결을 제기해서 계속 헌재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면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론이 반전될까 봐. 여론이 반전되게 되면 헌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한 것 같은데, 여전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저렇게 69%가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돼야 돼라고 하는 여론들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지켜주고 있다. 여론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헌재 재판관들을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격하시기보다는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좀 신뢰해 주시고 좀 강력한 여론들을 만들어서 저런 극우들의 중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민심과 여론으로 막을 수 있다는 힘들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이 사태를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58%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사실은 압도적으로 더 높아야 되는데. 90%가 넘어야죠. 그렇죠. 근데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탄핵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될 정치적인 스케줄,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까지 염두에 두고 그 결과를 반대하는 게 이제 탄핵 반대의 반영이 되는, 이제 거꾸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반영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윤곽근 변호사의 그 논리는 거꾸로죠. 사실은 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비상계엄이 전혀 명분도 없고 정당성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안 보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안 하고 있었어도 헌재에서 탄핵 심판으로 가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탄핵 기각을 어제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비상계엄에 명분이 전혀 없었음, 그리고 사후적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거를 입증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측에서는 그냥 아전인수 경강부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딴지 걸고 이것저것 막 걸어서 절차에 뭐가 문제니 뭐를 뺐니 왜 넣었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라는 거 이게 되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거봐 문제 없으니까 석방됐지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저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 중에서 우리는 승복 선언했어. 민주당 너네 한 번도 승복한다고 말 안 했어. 빨리 선언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헌재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최상목 대행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잖아요. 헌재에서 이거 임명해야 맞는 거야. 안 하면 위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거 임명하면 여전히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헌재 결과에 승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승복 안 할 거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최 대행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방장관은 왜 빨리 임명 안 해?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속내도 굉장히 좀 황당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들 말이 스스로 모순되고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명태균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한 최 대행도 본인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 대행을 맡고 있는데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정말 기함할 일 아니겠어요? H.O.님, 나는 집사람한테 한 가지 약속했는데요. 윤석열 파면되면 태극기 개양하고 만세 삼창하겠다고. 헌재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윤석열 파면하여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역사의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헌법재판관의 명성이 후대의 세종대왕 명성의 버금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3월 15일 민주주의를 사랑한 국민 여러분,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 모여봅시다. 모이는 거 좋은데요. 오늘 넘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오늘이 사실 어떤 국민들로서는 마지막 그 임계점 아닙니까? 그 변론이 끝나고 2주. 그런데 이건 뭐 그렇게 갈 것도 없으니까 3월 7일 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뭐 저쪽에서 하도 뭐 난리를 쳐대니까 뭐 한 주 좀 뭐 2주는 가줘야지. 그러면 11일이니까 11일 날 하는 것이 딱 2주니까 맞는데 그동안에 해온 것이 금요일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14일 날 하겠지.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이 14일 아닙니까? 뭐를 걱정하는 거냐고요. 오늘 정말 분통이 터져서 이거 정말 방송을 못 하겠네요. 저희가 중간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너무 분노하신 것 같아서. 아니 막 오늘 이 국민들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참았던 게 윤석열 파면 윤석열 저런 거야 대통령 우리가 인정 안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런 자식은 사실 뭐 관심도 없어요. 빨리 이미 다 파면됐고 대통령 흘럼도 못 되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금 절단이 나고 있냐고요. 경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영업자들 완전 작살나가지고 시중에 돈이 돌아가지를 않고요. 지금 이 와중에 또 나쁜 놈들은 또 맥도날드 또 뭐 200원인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 대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빚만 더 늘어난 거예요. 그때 뭐 나라에서 돈을 그냥 줬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쩌자는 거냐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집회가 왔는데 광화문 집회가 왔는데요. 한 젊은 여성분이 올라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란숙에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숙에 윤석열이 지 살아보려고 저렇게 예를 들면 악다구니를 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마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마음 뭐 엄청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눈으로 봐도 뻔한 거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저거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소위 시리에 빠져 있고 분노하고 있고 말씀하신 나라는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아예 그냥 바닥으로 깨져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것들을 소위 서울법대 나오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비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런 어떤 우리들의 마음을 노린 거 아닌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 그냥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여성처럼 내란 숙에도 포기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야지만 앞으로 어떤 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앵커님의 분노 충분히 알겠고 제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방송을 중간에 그 정적이 가장 긴 시간이 흘렀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겠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점에 제일 좀 분노하는 사람이 최상목입니다. 아주 나쁜 자입니다. 왜 최상목이 기재부 장관 아닙니까?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를 아는 사람은 그 1조 1항이 불확실성 제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경제 불확실성 제거라는 차원에서라도 할 일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더군요. 이 나쁜 짓도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하면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왜 거부합니까? 예? 이번에요. 헌재 판결이 상당히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 헌재는 최종 판단이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수사 그걸 제대로 된 수사라고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잘못한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 수사 잘못했다고 검사 옷을 벗기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야 너네들 좀 제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봐준 거 아닙니까? 그 무죄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문영배 재판관 녹취 혹시 준비가 됐나요? 문영배 재판관이 그랬어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수사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옷 벗기에는 좀 그러니까 봐준 거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렇죠. 사실은 앞서 탄핵 소추가 됐던 이정섭 검사가 있는데 수원지검 차장했던 거기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거죠. 탄핵 사유의 중대성.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명확성, 그러니까 입증의 문제예요. 근데 이정섭 검사가 탄핵 소추는 됐습니다만 그 비행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국회 탄핵 소추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해갖고 헌재 재판관들한테 제출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수사기관처럼 막 여기저기 들쑤셔갖고 증거를 수집해서 스스로 알아서 증거 수집과 판단을 알아서 해주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정섭 검사는 탄핵은 기각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밝혀진 증거에 의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탄핵이 기각된 것도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부실 수사를 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만 부실 수사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기까지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절대로 잘한 건 아니에요. 그 검사로서 수사는 엉망진창으로 한 거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만 헌재에서 탄핵까지는 입증과 뭐 중대성이란 측면에서 그 인용까지는 못 이룬 것입니다만 나중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 일부러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봐줬다는 게 드러나면 또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딱 한 놈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그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저 자식은 이제 얼마나 거짓말을 입만 열만 하는 자식인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요. 그런데 저런 자식이 다시 돌아오면 대통령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누가 인정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인정할 수 없죠. 그리고 정말 지금도 후진국 돼버렸는데 정치 후진국, 경제 더 나락으로 가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이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이 국정이 운영이 되겠어요. 저는 거의 밀란 수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거의 이 정도 비상계엄은 해도 돼 라는 상설계엄의 면허증 주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 저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부실 수사 그다음에 그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검사들, 이자들이 그거를 그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파면까지 갈 정도인가? 이 정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정석 검사와 마찬가지로 특검을 가든지 어떻게 방법은 전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야당에서 계속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에서 단 한 건의 특검도 지금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런 황당한 정권이에요. 단 한 번의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버젓이 저런 거짓말하고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을 질타하고 정말 이건 주객이 전도되죠. 한참 문제가 있는 거죠. 명태균 특검법도 이렇게 거부를 쉽게 아주 해버려요.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이 언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심의를 한대요.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라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많으니까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작자들은 머리가 나쁜 작자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헌재에서 임명해 니네들이 무슨 예를 들면 권한이 있어 임명하고 말고는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그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 뭡니까? 법 위에 국무회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법 위에 국무회의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면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위헌적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도 핵심적인 내용,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이 뭡니까? 명태균에 대한 내용보다는 김건희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제보다 김건희 공화국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에게 겨누어지는 조그마한 칼끝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무조건 막아냅니다. 따라서 김건희를 막아내기 위해서 용산, 국민의힘, 검찰, 소위 이 경찰, 이 커넥션이 거의 막강하게 진영이 짜이는데 윤석열이 날아갔어도 국무위원들이 이것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는 누구를 위한 공화국인가?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를 위한 공화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가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모두 내란의 공범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하나라도 흠결을 주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소위 내란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똘똘 뭉쳐서 법을 무시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심을 한 거고 그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식이나 법치를 저희가 들이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권력을 교체를 해서 소위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서 지들이 지은 죄를 법의 기준에 맞게 처벌하면 된다. 저 이것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영남 의원님,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최상목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탄핵감 아닙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걸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로 헌법 위반이고 이걸 탄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뭐 직무유기라고 보이고 일단 고의적으로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뭐 죄명이 나올 정도면 사실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탄핵을 하면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까지 대행이 넘어가는 게 정치적인 부담일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정국에 대한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되고 윤석열이 1월 15일 날 체포와 구속이 됐잖아요. 적어도 1월 15일부터는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다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뭐 각자 뭐 여권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도 책도 내고 최근에 북콘서트도 하고 이런저런 공개적인 다른 주자들도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 시장 뭐 이삿짐 얘기도 하고 야당도 사실상의 대선 국면 그래서 비명 친명 간에 안 보이는 경쟁 관계도 긴장 관계도 살짝 나타났었고 근데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실상 대선 국면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한 짓을 봤을 때 당연히 파면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게 지금 저들이 만만치 않고 가만히 안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은 조금 미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잠시 접어두고 일단 정말 탄핵과 내란 세력 척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방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지 살려고 별짓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인태 총장 지금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국민의힘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민주당이 좋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 한번 잠깐 좀 짚어보지요. 들어볼까요? 대통령 석방에 정치적으로 더 난감해진 쪽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입니까? 예. 왜입니까? 아니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 적대적 공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쪽이 사라져서 뭐 그랬는데 다시 등장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민주당으로서는. 예. 아니 그 총선도 뭐 51분인가 그 의대 네. 문제, 의료 문제 예. 그걸로 아주 다들 그날 그쪽에 뛰던 후보들이 전부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후보들이 대담 보면서 대담에는 혼자 담아 이렇게 예. 뭐 다시 또 좀 저 안에 갇혀서 사라지면은 혹시 하고 뭐 기대를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아이쿠 또 망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표 떨어지는 일은 김건희 여사가 막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저 파면이 될 텐데 이제 조만간 그 파면된 대통령이 무슨 광장에 나오고 하면은 아주 그쪽 망하라는 건데. 망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무적 강강은 김건희 여사가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못 나가게 막을 거라고. 색다른 시각이고 신박한 시각이긴 한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좀 당황했을 거라는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만 김건희가 정무 감각이 있어서 아마 광장에 나가서 떠드는 거나 막을 거다. 그런데 그 정도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요즘에 왜 김건희 대선 후보설이 나오죠?
김건희 대선 후보설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뭐 힐러리 케이스를 뭐 대통령실에서 뭐 연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그런 얘기 대선 후보 막았어야죠. 되면은 징역을 안 가니까 그런 건가? 우리 국민 수준을 이겨야 안 가는 거죠. 우리 국민 수준을 그러니까 후보 되는 동안에는 뭐 좀 윤석열이 파면됐을 경우에 사면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뭐 너무 많은 전제를 앞두고 있는 거라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국민 수준을 뭐 끝까지 너무 얕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면 윤석열 파면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급변침을 해서 이제 대선 모드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2달 동안 급변침이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바보냐 국민들이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 더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린 건 맞습니다. 보세요. 108명 중에서 82명이 현재 탄원서 내는데 다 동의하고 사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설령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 할지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때문에 기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알아요.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다는 것을. 그럼 파면인 거죠. 그리고 60명 넘는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당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당 차원은 아니고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라고 이쪽 발을 새끼발가락 정도를 지금 빼놓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파면에 대비하는 거죠. 원래는 빨리 결론 나면 확 돌아서서 이제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잘할게 이렇게 할 참이었는데 석방돼서 나와버리니까 이게 지금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더 당황한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일 거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버렸잖아요. 그런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의원님이 예. 김건희 대선 후보 얘기하니까 예. 아이고 오랜만 그래도 오늘 좀 웃고 끝나네. 그런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김건희 토론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건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네, 미처 예상 못한 지점이 재밌겠네요. 대선 후보 되면 토론해야 되니까요. 예. 김건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하는 거 참. 좋다. 근데 이미 구속 취소로 석방은 됐는데 이제 상식대로 윤석열 파면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에서 국힘 쪽이 훨씬 불리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힘이 당황했다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의 말씀은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일단 석방은 됐는데 파면이 빨리 안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면이 100% 확실해지면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국힘의 후보가 훨씬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과의 절연을 하기가 훨씬 힘들어지니까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 쉬운데 나와서 저렇게 이것저것 다닐 수도 있고 누구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단절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죠. 대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지금 빨리 좀 아이고 이렇게 저 오늘 넘어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넘어가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죠. 예, 뭐 지금 상황 보면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12시가 넘었는데 월요일이라도 안 됐으니까. 월요일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인태 의원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여의도식 화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마음이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본인이 아니라 편하게 라디오 나가서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로 정치인이시니까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은 마음들을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고 좀 다독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원장님이 원로보다 훨씬 더 아닙니다. 저 요도 먹습니다. 아니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런 게 색다른 시각 같지만 말장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별로 그렇게 듣기는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꼴을 국민들이 봐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민주아빠님, 진실행님, 미니님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추억의 메텔님께서요. 앵커님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위로 덕분에
한 달 동안의 수술 입원 일정 모두 마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곧 희망찬 내일이 저희들을 반길 겁니다. 봄꽃이 피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들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추억의 메틀 박경은님 암 수술을 하셨는데 치료받고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분통이 좀 터지려고 하는데 우리 박영식 앵커 또 조호재 부장님 만나면 좀 풀어지겠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좀 나진 않는 게 사실이네요. 예. 아니 오늘은 해야죠. 오늘도 안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박영식 앵커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벽에 헌재 앞에 그 경찰 병력 이동이라든지 경찰 차량 이 이동하는 모습 또 이제 바리케이트 비슷한 거를 또 치거나 혹은 철조망까지 등장했던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긴급하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심리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쉽게도 일단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게 진짜 발표가 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기적과 같이 6시 이전에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결론처럼 이제 8대 0이라는 결론이 당연히 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5대 3이다, 6대 2다, 뭐 혹은 뭐 2명 중에 또 1명은 절차적 문제를 지금 삼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거 다 믿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각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기각도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뭐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폭풍 전야 같은 이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뉴스를 보면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경찰 측의 계획이거든요. 그 말은 헌법재판소 주변 100m 내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다 이제 나가라고 하고 그 주변에 흉기가 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 다 치우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선고 날짜가 정말로 임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저희가 바라는 대로 오늘 중으로 나면 좋겠지만 오늘 또 나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다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동원돼야 되는 대한민국 경찰들이라든지 경비 병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늘어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 국가 전체로 볼 때 국가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국가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뉴스 노아르 오늘은 박영식 앵커님부터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최상목이라는 인물에 좀 집중해 봤습니다. 나쁜 자입니다, 이놈. 네.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고 네. 지금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내란의 가담자죠. 네. 내란의 가담자인데 최근에 있었던 행보들을 보면 좀 의심케 이 사람이 진짜로 대통령이 마치 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인터뷰와 장면들이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좀 제외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일단 짚어보려고 하는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마지막 좀 등장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젓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현재로선 영어로 for now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거기서 들은 건 있네. 그래서 현재로 내 임무를 다하는데 집중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for now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우선은 현재로는 당분간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어나우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자신이 도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이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불붙었고요. 근데 지가 지금 뭔데 외신하고 인터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단독 인터뷰를 한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논란이 됐다. 이거 이제 대통령 놀이의 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 권한대행 자격으로 외신 인터뷰를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서 이 사람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지금 논란들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 미래 가능성을 슬쩍 열어두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들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게 과거에도 사례를 살펴보면은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리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SNS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문구를 바로 교체했고, 트위터 프로필에는 액팅 프레지던트라는 문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잊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최상목 띄고 공군사관학교를 치시면 이틀 전에 최상목이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예. 아, 대통령이 따로 없습니다. 완전 대통령 행보네요. 완전 대통령 행보예요. 이거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됐을 때 그때도 이제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 아, 그건 논란이 됐죠. 예. 그것만으로도 뭐냐, 네가 대통령이냐, 왜 그렇게 까불고 다니냐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최상목 대행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외신과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지금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그렇죠.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대통령병에 빠져서 지금 대통령 행보를 하고 다니고 있다. 완전 이거 지금 이제 복장 터집니다. 지금 민주 시민들이. 이게 지금 대행을 하다가 자신이 대권을 갈 수 있다라는 착각,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여러 이제 의혹들이 터지면서, 이게 권한대행 자리가 윤석열 후계자의 자리가 아닌데 여기 잘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 보면은 이 세상이 마치 내 세상이 된 마냥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는 게 국민들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부글부글 하실 텐데 굉장히 불편을 넘어서 분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은 최상목이 형식적인 대행이 아니라 얼마나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를 했는지를 정리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이 2년 반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남발했는데요. 지금 최상목은요, 지금 벌써 몇 달 사이에 8번의 거부권을 남발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8번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게 그 공직자로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하는데, 최상목은 이 공무원 생활을 지금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어떤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실제 이미 수사 대상이고요. 나중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왜 검찰에게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가? 왜?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출발될지 모를 내란 특검 혹은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가담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위기의식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 권한을 더 오히려 열어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나라의 근간과 어떤 공직의 기강을 권한대행이 나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최상목이 외신하고 인터뷰했고 또 대선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에 그 최순실이 법정에 나갈 땐가 청소하는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기억나세요? 어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유명한 이제 소리치는 아주머니 계셨죠. 그 최상목 공군사관학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은 없고 사진인가? 저거예요? 저 사진도 있고, 예. 이제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졸업식에 그저께 참여한 사진인데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이 지금 아주 있거든요. 좋아 죽겠는 거군요. 신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면 이번에 경기도 포천에
그렇죠. 오탄 사고가 있었던 예. 곳이 누구의 책임이냐? 사실 공군의 공군이죠. 책임이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이 자리가 졸업식이고 임관식이라서 좋은 자리이면 분명하나 그렇죠. 그 어쨌든 현재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자로서 공군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안다면 그리 환하게 웃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가서 표정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 좋지 않죠. 예. 윤석열 새끼들 치고 뭐 제대로 된 놈들이 한 놈도 없으니까요. 최상목의 헛꿈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최상목은 속마음으로 내가 과연 왕이 될 상인지를 현재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와 현재 행보들만 보더라도 적극적 권한 행사를 선택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요. 예. 징역 갈 상입니다. 아, 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또 저기 점쟁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네, 혹시나. 예. 자, 우리 조우재 부장님은 어떤 발제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구속 취소 나비 효과. 그렇죠. 예. 나비 효과. 지금 사법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이 지금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자면 이제 형사법 전문가인 서보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기간 불산입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해왔던 게 그간의 법원의 관행이다. 이번 재판부 역시 이때까지는 그렇게 결정을 해왔을 텐데 이번 사건에서는 시간에 따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이제 우려를 표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간 구속 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구속 취소 청구를 하게 됐다. 본인도. 네, 본인도. 네. 이뿐만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난 7일부터 명 씨는 구속 취소 청구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켜달라. 이렇게 또 말했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있습니다. 이제 내란 이제 가담자로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은 지난번 첫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보며 두 번째 청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청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나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거죠. 이제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 그러니까 윤석열 나오니까 뭐 김영선도 나도 풀어달라, 명태균 나도 풀어달라, 뭐 김용현까지 나도 풀어달라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유명인사들이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지 지금 수없이 많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이 나도 해보자. 나도 구속기간 계산해보자. 변호사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선 검사들도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됐을 때 검사들이 항고를 안 해야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 윤석열 하나 빼줘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의 사법 질서가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구속 취소 이 여파가 얼마나 큰지 저는 딱 그거 나왔을 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데 그거 인용한 그 판사만 몰라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 바다 건너 저기에 나비 한 마리가 불러일으킨 게 이쪽에 큰 태풍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판사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판결입니다. 두고두고. 새로운 판례를 이제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사나 검사나 혹은 이제 우리하고 흔히 부르는 이걸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뭐 엘리트들이라고 불렀던 혹은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심지어
지귀현 판사의 경우엔 창의적인 해석으로 판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 본인이 집필 참가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 저서에 보면은 주석서에 보면은 거기에 본인도 기간을 따질 때는 시간을 따지셔서는 안 된다. 날로 계산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게다가 구속 취소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총에서 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몇 번이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심우정은 또 이 휘하 검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이거 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후방이 됐는데.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 이 거리에 쏟아질 국민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답니까?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물리적 갈등이 표출되거나 실제 경찰 행정력이 도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심우정이 책임을 져주나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쌓아온 헌법 질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헌법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항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자정까지죠.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그래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랑 서지현 전 검사가 두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사들 대신해서 본인들이 사과하겠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2,300여 명의 검사들의 구속기간 산정 실무에 혼선을 준 심우정 총장은 아직도 윤석열이 두려운 것이냐라고 일괄했고요. 그리고 서지현 전 검사는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전례도 있다. 대검은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구속 기소 산정은 종전처럼 날로 하라고 업무 지침을 내리는 자기 부정을 저지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한민국 검사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전례도 실제 구속 취소 인용이 된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하고 재구속이 된 사례가 한 건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이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단독 보도로 떠먹여줘도 당신들의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고 검찰이 과거에 즉시 항고를 했던 사례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하고 즉시 항고를 해서 재구속에 이르렀던 사례들을 다 떠먹여줘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발제. 조우재 부장님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구속 취소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고, 한 가지 더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줄탄핵. 어제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에서 국회가 잇따라 발의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어 이를 주도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이 역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 줄탄핵, 민주당의 줄탄핵 과연 정당했냐라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헌법재판소 나와서 야당의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계엄의 정당성에 이제 민주당과 야당의 줄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9건. 민주당이 29번 줄탄핵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9번. 29번을 해서 국정이 마비돼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 한숨이 나오네요. 자, 계엄이 있기 전에 발의된 탄핵은 22건입니다. 그러니까 29건의 탄핵 때문에 계엄을 발휘했다는 건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일단 팩트가 다르죠. 그렇죠. 계엄 전에 22건을 발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22건 중에서 국무위원은 단 한 건입니다. 단 한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왜 탄핵됐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좀 이제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한 명을 탄핵해서 국정이 마비될 수가 있나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21건은 다 누구냐? 21건.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검사 14명,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이런 사람들 탄핵한다고 국정이 마비가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9건의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럼 나머지 7건, 계엄 후에 발의된 7건은 누구냐? 네. 윤석열 대통령 두 번이고요. 국방부 장관 김용현 1번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1번 더 있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1번, 검찰청장 한덕수 이렇게 한 국무총리까지 한 건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건이고, 애초에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탄핵이라는 게 징계가 아니거든요.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국무위원 혹은 어떤 이제 나라를,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현행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해서 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절차 자체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이 사람이 과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국정이 마비가 된다거나 혼선이 온다거나 그리고 이 자체가 처벌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줄탄핵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디 나가셔서 민주당이 탄핵이 문제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부모님도 경남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 친구들분들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야당이 줄탄핵 때문에 탄핵을 해서 국정이 마비됐다. 그래서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네. 그 탄핵 선고한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그거 탄핵하고 나니까 윤석열 쪽의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국민의힘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한 자락을 깔아준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거든. 진영을 떠나서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윤석열 판결 결과를 딱 내놓는 건데, 이걸 볼 때부터 완전히 편들고 있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올까봐 봤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줄탄핵이다, 탄핵이 결국은 윤석열 계엄 정당화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헌법재판관이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 탄핵은 탄핵 소추권 남용한 게 아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다.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했어요. 혹시 그 내용이 있나요? 네.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그야말로 그걸 아전 인수 경강부회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고 있는 거부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은 단 9번 했습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번이나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비상식이죠.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을 9건 썼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불과 몇 개월 만에 8번을 거부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25번 했습니다. 이런 권한대행도 없죠. 이런 거부권의 사례도 없고, 이런 권한대행의 사례도 없고, 이런 대통령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다른 탄핵은 기각이 돼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탄핵은 기각 안 됩니다. 그건 100% 인정됩니다. 왜? 최상목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상목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1분 만에 인용이 될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공직자 두 사람이요. 헌법재판소에 실제 탄핵 심판이 올라가면 반드시 인용이 될 사람이 2명입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은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넘어가서 직무정지가 된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인용돼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님 마지막 발제하기 전에 진형님께서 재미있는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을 위한 인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판결을 내리신 이상한 직위원 부장판사님께 감히 판사님의 전함으로 삼행시를 바칩니다. 그러셨어요. 운 좀 떼주실래요?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제 마지막에 기대됩니다. 연병하고 자빠졌네. 염이긴 한데 연병으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진영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힘든데 이렇게 진영님 삼행시로 조금 웃네요. 풍자해악의 민족입니다. 이럴 때도 웃고 힘을 냅시다. 오늘 마지막 발제는 뭔가요? 분위기상 마지막 발제는 그냥 그 개소리에 한번 웃어보자고요. 예. 원래는 준비한 다른 주제가 하나 있긴 한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짚는 것보다는 개소리의 대가 전환기를 짚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환길이 국회에서 이제 멍멍 짖었다. 엉터리 강연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얼마나 상식선에 안 맞는지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심판과 내란죄 심판을 사실상 이 결론적으로 다 뒤죽박죽해버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틀린 말들을 많이 해서 일단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다. 외환 아니면 내란이다. 외환죄 어쨌든 거짓말로 드러났죠. 내란 혐의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라는 얘기를 전환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인데 물론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헌법 84조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형사소추하고 탄핵소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역사 강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무서워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석방 사유를 보면서 내란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전환길 씨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리고 판결문에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고 체포했고 구속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주장이 허위 주장입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구속 취소는 내란죄 재판이고 탄핵 심판하고 별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판결문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또 결정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공수처 수사가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 게 이게 전부였거든요. 지금 전환길 씨가 강연을 한 내용이 도대체 맞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신박한 개소리를 국회에서 주장을 연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만 그는 열심히 짓거리고 다닐 뿐 사실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발제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칩시다. 지금 오늘 현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을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 오늘 특보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오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후에 2시 생각하고 했는데 주말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번 주말에 우리가 보여줍시다.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기어이 보고 싶다 이거죠. 오늘 뭉치도록 합시다.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하고도 월요일날 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 쓸 수는 없죠.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우리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빨리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님, 내란 수괴와 국무위원들, 극우 국힘들까지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 끝도 없이 기어나오니 버티고 인내하면 끝은 있는 건지 어떨 때는 무력감마저 느껴집니다. 내란범에게 자유를 준 지난 주말은 정말 모든 전투력 상실할 정도였지만 다시 박멸의 대열에 나서려고 합니다. 동그라미님 슈퍼챗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대 TV님, 내란 종결자 이재명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과 같은 수원백시 백승대가 집필했습니다. 백승대 쌤이 직접 쓰신 책이군요. 내란 종결자. 고맙습니다.
김이브님, 정순덕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향민님, 강효숙님, 최성욱님, 민주아빠님, 진실행님, 예,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징기스칸님, 윤석열과 최상목 하늘의 심판 받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RINIS님, 전 거부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막 엄청 어려운 줄 알았어요. 쓰기도 복잡하고 그러셨는데 정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빨리 정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엉클어져 있을수록 사실 좀 걱정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거 다시 세우려면 엔간해야 재건이 좀 쉽지요.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 해야지요. 자, 박영식 앵커님, 조호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사 하나가 나라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기가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거는 증거 인멸, 음주운전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는 자기 살려면 별별 소리 다 쓰는 자.